어서 오세요. 호랑이 미술 책방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방 주인 호랑이입니다. 지난주 티저 영상 다들 잘 보셨나요? 어머, 미술 책방 오픈하기만을 너무너무 기다리셨다고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미술책 한 권씩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호랑이 미술 책방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미술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모나리자? 아니면 뭐 비너스상?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작품도 있겠네요. 그런데 사실 방금 같이 본 작품들이 미술이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납득이 되시겠어요?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 시간에 배웠던 게 이건데 이게 미술이라고 배웠는데 이게 미술이 아니라고? 그쵸?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 책이에요. 오늘의 미술 책! 바로 메리앤 스타니스 제프스키의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입니다. 아니, 미술책 소개해준다더니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라니, 이 책방 주인 믿어도 되나 싶으시죠? 이 책은 제 첫 미술 이론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진짜 뭐 처음 읽은 미술책이라는 느낌보다도 제가 미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뼈대와 가치관을 잡게 해준 책이에요. 그만큼 미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엄청 튼튼한 뼈대가 될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술을 대하는 태도 또한 영향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미술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까지도 좀 바꾸게 해준 책이거든요. 그만큼 제 인생책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장 처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책이에요. 책. 저자는 가장 먼저 미술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미술이란 무엇일까요? 선사시대의 벽화 그림을 미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물관에 전시된 수많은 도자기들은요? 저자는 이렇게 우리가 미술이라고 여기는 수많은 것들은 사실 미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런 산물들을 바라볼 때 현대인들의 시각에서만 바라본다는 점을 콕 집어서 말해주죠. 여기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의 창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 너무 유명하고 우리 바티칸에 가면 꼭 봐야 할 작품 1순위잖아요. 근데 과연 16세기 가톨릭 신자들도 이 작품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겠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작품은 미술 작품의 그런 의미보다도 더 그 이상 혹은 아예 다른 결의 의미였을 거예요. 왜냐면 그들에게 이 작품은 미술이 아닌 종교였으니까요. 너무 녹화하다가 중요한 얘기를 까먹어서 다시 편집하다가 돌아온 호랑입니다. 미술이라는 개념은 근대적 산물에 사실 불과하거든요. 미술 자체가 학문적 대상이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자는 미술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미술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타난 현상으로 미술관에 전시되고 박물관에 보존되며 수집가들이 구매하고 대중매체 내에서 복제되는 그 무언가라고 말이죠. 사실 그 미술 작품 자체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미술 작품이 이제 존재하는 어떤 사회의 여러 제도나 배경에 의해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대 이전의 역사적 산물들에 대해 그저 미술이라고 일컬어 버리는 건 우리가 그 역사적 산물에 대해서 어떤 문화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제가 지금 잘 설명하고 있나요? 갑자기 화면이 바뀌셔서 당황하셨죠?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뿅!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건 저자는 우리가 미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미술이라고 부르지 마!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이런 점을 절대 간과하지 말고 더 폭넓게 우리가 미술을 이해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배경과 개념들을 바탕으로 저자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미술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선사시대부터 시작하는 미술 말고요. 미술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미술사를 풀어내는데요. 미술의 개념 뿐만이 아니라 미술의 철학인 미학 그리고 미술을 만들어내는 작가들 그리고 미술이 탄생하는 공간이 있으면 전시되는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런 전시되는 공간 그리고 미술이 재생산되는 그런 문화나 대중매체까지도 저자는 이런 관계들로부터 미술을 탐구하면서 미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독자들에게 과연 미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덕분에 독자들은 이 책을 읽는 내내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험이 바로 제가 이 책을 인생책이라고 불리게 된 경험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아마 17살 땐가 18살 땐가 처음 읽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미술 거점학교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수업을 해주신 선생님이 이 책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어리다면 어린 나이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바다에 태풍이 불면은 바닷속이 이렇게 한 번씩 크게 뒤집히잖아요. 정말 이 책을 읽는 내내 제 머릿속이 정말 수없이 뒤집히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세상은 규정할 수도 없고 뭘 맞다 틀리다 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정답도 없고 그냥 다른 것만 있고 내가 어떤 문화에 속하느냐 아니면 어떤 이데올로기 아래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동일한 것이라도 그 의미가 매번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굉장히 크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뭔가 저건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 이 책 읽으면서 좋았던 구절이 너무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많이 표시를 좀 해놨어요. 근데 제가 가장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랑 일맥상통하는 어떤 문장을 읽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그 구절을 읽고 오늘의 미술 책방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175쪽입니다. 우리는 현대라는 우리의 제도와 자신에 대한 개념, 심지어 주변 사물들을 정리하는 방식까지 결정짓는 특정한 그러나 항시 변하는 사회 질서 내에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호랑이 미술 책방 즐거우셨어요? 저는 이렇게 미술책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기획하게 돼서 너무 재밌었는데요. 여러분도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미술책 함께 읽으면서 재밌는 경험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의 호랑이 미술 책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같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다음에 더 재밌는 미술책으로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진짜 안녕!